대선 때까지는 정말 1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대선 18일을 앞둔 오늘, 과연 오늘의 대선 빅매치 매치업은 뭘까요? 자, 먼저 이재명 후보의 매치업 들어보죠. 자, 오늘도 이재명 후보의 사법부와 관련된 발언이 올라와 있군요. 들어보시죠. 나라를 망친 데 대해서 책임을 묻고 사람들에게 불안을 준 데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란 수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하고 있는 이 3회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의 인권, 민주주의의 최고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죠. 깨끗해야죠.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법원은 깨끗해야 된다라며 이른바 사법부 개혁에 강조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김문수 후보의 빅매치입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라고 하는데 이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 공갈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불러서 청문회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특검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는 이런 핵에 망치간 일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재명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히틀러도 공부해보고 제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레닌 다 공부해봤는데 이런 거는 농상국가에도 없고 더구나 민주국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원은 깨끗해야 한다라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범죄자가 법원을 협박하고 있다라는 김문수 후보의 빅매치 발언들 들어보셨습니다. 김재영 의원님,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법원은 깨끗해야죠.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분은 후보로서 깨끗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법카 긁은 손, 거짓말하는 입. 법카 긁은 손은 얼마 전에 배우자가 유죄 판결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굳이 청담동까지 가서 법카로 일제 샴푸까지 사다 쓰고 초밥까지 다 법카로 긁은 그 깨끗하지 않은 손. 그리고 현재 허위사실 유포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물론 1심에서도 유죄 판결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똑똑히 봤습니다. 대장동이나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관계자들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나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지 않았는데 협박받았다라고 거짓말했던 그 입, 누가 과연 깨끗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대법원에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깨끗하지 않은 쪽에서 깨끗하지 않은 쪽 얘기하니까 결국은 반대가 되네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입법농단의 수준이 사법부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당선된 다음에도 지금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본인의 지위가 불안하다는 것을 이재명 세력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까지 걱정하고 있다 보니 이러한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헌법대로라면 불행하게 이재명 세력이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재선거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선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바꾸고 있는데 하나만 바꿔서는 되지 않다 보니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 법을 한꺼번에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법도 본인이 현재 처벌받고 있는 그 선거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깨끗하게 재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 조직법을 바꿔서 그들의 목소리를 소수로 하고 본인 말 잘 듣는 사람들로 대법관을 채울 수 있도록 사법 왜곡하는 법을 이렇게 올리고 있고, 그러면서 나머지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신들도 이렇게 숙청당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법원의 지위를 헌법재판소 아래로 넣는 법까지도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 가지 특검이나 청문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삼권 분립을 흔드는 법을 준비하는 이유는 단 하나. 혹시 당선이 되더라도 이재명은 무조건 무죄를 판결을 받아서 이 법을 피해가고 싶다. 즉 방탄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수법의 독재입니다. 그리고 입법농단입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본인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바쁘시겠지만 어떤 법을 바꾸려고 하는지 정말 한번 꼭 핸드폰 키셔서 법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에 김희정 의원 의견 들어볼까요? 글쎄 뭐 이재명 후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뭐 갑자기 이번 대선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들도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얘기들은 오고 갔습니다만 지난 총선에서도 승리를 했고 또 이번 대선에서도 지지율 1위는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국민 여론이 다 이미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뭘 해도 내란만 하겠습니까? 그 내란 수괴 혐의자를 감싸고 있는 김문수 후보와 여전히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번 조기 대선이 갖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도 결국에는 그 결론은 국민이 내주실 거고요. 노골적인 어떤 그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국민들 굉장히 놀랐죠. 첫 번째 놀랐던 건 주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수십 년간 이어져온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했던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뭉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법부의 파기 환송심 대법원의 결론이었는데 그때 왜 놀랬냐면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고 2심에서 그 무죄가 나왔는데 3심인 대법원에서 그렇게 아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때에는 대선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서 그 상고 기각을 할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그리고 상식이었어요. 많은 법조인들이 잽싸게 결론 내리는 것은 그게 상식이다, 기각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이거는 뭐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절차도 내규도 다 어기고 이런 결론 내렸고 환송심, 항고심 그 고법에서도 완전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당일날 배당하고 막 인편으로 송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었잖아요. 그러다가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전혀 의도가 없었던 것이냐라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이것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 민심을 저는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